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스택 인베스트먼트요. 예, 스틱 인베스트먼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1,000원에 25%예요. 11,000원에 25%. 알겠습니다. 매수는 최근에 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한 일주일 되나. 일주일 정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좀 잘 들어가신 걸까요, 멘토님? 아니요. 이거는 매매를 뭐 많이 하셨는지 네. 안 하셨는지 제가 뭐 알 길이 지금 별로 없지만 제가 결론을 내드린다면요. 이거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이 그냥 9,700원 밀리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가면 13,000원대부터 매도하시면 되는 단타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받고 밀리면 손절한다. 올라가면 수익 낸다. 그 관점만 있으면 되지. 스틱 인베스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 뭐 어떻게 될 건지 뭐 재무가 좋은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 회사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성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또는 그 미국에 상장된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득을 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했는데 그 변동을 이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옳지 않고 멀리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하나 9,7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해라. 13,000원 올라오면 수익 내라. 그거 두 개가 제 전략의 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제가 대응 전략 짠 거지 시청자님이 짠 게 아니고 시청자님의 기준을 정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샀으면 상담하면 안 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BM이요. 네. 24만 5,800원에 11%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네. 또 저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래도록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지금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와, 24만 네네. 5천 원 부근이면 지금 수익 꽤 보고 있는 구간이고 굉장히 잘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장이 불안하니까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고 갈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이런 투자를 저는 어리석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신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아가면 수익만 내면 된다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뺐으면 잘 뺏은 겁니까? 돈 벌었잖아요. 그거랑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수익만 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자들이 주식을 하다가 수익을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초심자의 행운.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뭐 도박장이라든가 강원랜드 이런 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갔는데 처음 가가지고 대박이 터뜨리거나 돈 버는 사람들은 그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만둘 줄 모르고 내가 왜 벌었는지 모르고 내가 운이 좋구나, 난 뭘 해도 되구나 라는 생각에 취해서 자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만 원에 사셨다라는 것은요, 뭔가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따라 붙은 자리거든요. 그렇게 따라 붙었는데 결과가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하잖아요. 지금 뭐 8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을 해드렸는데 올라가는 종목에 사서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경우보다 올라간 종목에 사서 물린 경우들을 저는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 말은 이게 매매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힘들어요. 결론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어리석었다라고 하냐면요. 수익이 날 때 팔아야 되는데 내려오고 나서 지금 어째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수익이 날 때 수익은 줄 때 파는 거지. 그동안 익절을 좀 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익절을 얼마나 했을까요? 네, 하고 지금 요거 남았거든요. 익절 많이 하셨어요? 예,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는 어차피 수익을 좀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한 1년 좀 넘었어요. 주식이에요. 2년 코로나 터지고 1년, 하신 거잖아요. 1년. 그죠? 그죠? 코로나 터지고 1년, 고점 올라와서 작년에.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주식 서적을요. 한 5권 정도 사셔가지고 읽을 정도의 돈은 네. 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게 왜 벌렸나라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매도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복기를 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음 매매는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이걸 지금 왜 벌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이득을 받고 어떻게 매도를 잘했고 여기서 매도한 게 왜 좋았는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다음 매매가 또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그냥 돈 벌었으니까 좋아, 다음 거 또 사야지 이러면은 분명히 잃습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네. 32만 원 이후로 밀려도 돈은 번 거잖아요. 어차피 부분 네. 매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30만 원 무너지면은 뒤도 안 쳐다본다 생각하고 전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네. 물량은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방송을 통해서 아시든 공부를 통해서 아시든 40만 원짜리가 왜 제가 정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만 원의 신짜리 와가지고 저기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은 40만 원에서 매도가 됐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매매를 바로 중단하시고 수익 본 걸 그대로 계좌에서 다 빼시고 주식 여기 매도하신 걸 그대로 계좌에 다 빼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더 올바른 투자의 길과 앞으로 자산을 불리는 길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돈 벌었을 때 절대로 자만하거나 거기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익은 축하드리고 40만 원까지는 보유해보자. 30만 원 이하 떨어지면은 익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넷마블입니다. 네, 넷마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원에 10%입니다. 13만 원에 10%. 14만 원입니다. 아, 14만 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14만 원이면 이제 꽤 높은 구간인데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게임주는 원래 변동이 심해요. 네. 원래 워낙 변동이 심한 종목들이라 가지고 바닥에 기어다니다가 튀어오를 때도 엄청난 급등을 해버리고요.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는 변동도 상당해요. 근데 넷마블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우리 게임사 하면 대표적으로 3N이라고 합니다. 뭐 네.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그죠. 그런데 넷마블 이번에 실적이 양호해요.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투자하고 싶은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 보여도,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더라도 모양새가 이상하면 우린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가지볶음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흐물흐물하니 그거 먹으면 이상할 것 같고 막 식감도 이상할 것 같고 했는데 요즘에는 먹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식감이나 뭐 모양새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이상해가지고 맛있지만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요, 전부 다 이쁜 걸 좋아해요. 정배열 초입부, 뭔가 보조지표에서 뭔가 딱딱 나오는 거,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 생각이 없어요, 개미들은.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걸 사지 않는데 그럼 누가 삽니까? 거래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도 거래 대금이 89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89억치를 팔았고 누군가는 89억치를 샀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안 이쁜 걸 누가 사냐는 거죠. 결국은 개미들은 안 산다. 그 말은 뭐냐면 개미들에게 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죠. 결국 이런 자리들은 역배열 이런 자리에서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은 좋지만 모양새가 안 이쁘고 뭔가 땡기지 않고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 초입부에 사는 것은 올바른 매매가 맞는데 저는 조금 더 앞장서서 역배열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배열 때 사놓고 모아놓으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버는데 편하게 매매하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넷마블은 걱정할 게 아니라 떨어지면 언제 더 살까를 보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횡보했던 자리가 9만 원이에요. 그 말은 9만 원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텨줬던 자리라는 거고 저기서 안 떨어졌다는 말은 9만 원이 오면은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9만 원이 오면 족족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 누군지는 몰라도 저기서 막 족족 사는 거예요. 싸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9만 원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버텨준다면은 뭐 해야 될까요? 무서워서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투자입니다. 내가 물려서 괴로운 게 투자가 아니라 멀리 보고 떨어진 건 상관없이 어차피 매수가 추가하면서 하면 바뀌니까. 그죠? 어차피 바뀔 매수가에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오히려 9만 원대가 오면은 비중을 저는 30%, 40%까지 늘리셔가지고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그러면은 올라올 때 얘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40%에서 50%까지 수익 나는 건 금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얼마나 잘하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주식은 사놓고 그냥 묻어놓는 게 아니라 사놓고 내가 해야 될 건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그죠?
네. 내가 할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긴 하지만 9만 원까지 오면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아, 추가 매수요.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